안녕하세요. 14조 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재 95페이지에 해당하는 아동 상담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과정과 그 다음에 상담의 초기, 그 다음에 중기, 말기,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상담의 과정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기 시작해서 만남을 종결하기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2014년도에 이장호와 이동기가 상담의 과정을 7단계로 설명했는데요. 그 7단계를 살펴보시면 문제 제시, 상담의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 내담자에게 자신의 걱정거리, 문제, 찾아온 이유 등을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느낌을 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촉진적 관계 형성인데요. 이것은 솔직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 설정과 구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담 과정의 방향과 골격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구조화는 상담의 기본 성격, 상담 및 내담자의 역할관계, 바람직한 태도 등을 설명하고 인식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구조화에 포함되는 사항은 상담의 성질, 상담자의 역할과 책임, 내담자의 역할과 책임, 상담의 목표입니다. 구조화는 상담 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담 관계에 대한 재조정을 할 필요를 느낄 때 그때 다시 밝혀 내담자에게 이해시키고 실천해야 한다고 해요. 네 번째,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으로는 문제에 관한 내담자의 감정 표현을 촉진하고 제시된 문제를 다시 구체적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각과 합리적 사고의 촉진으로 내담자가 상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이해와 합리적 생각을 갖출 때까지 상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 행동의 계획으로 상담 중에는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내담자의 새로운 견해나 인식이 실생활에서 실현되도록 내담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계획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 결과의 평가와 종결로 이것은 주로 내담자와 상담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주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설 경우에는 상담을 당분간 계속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의 종결이 자신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내담자도 있으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러한 문제에 갑자기 직면하지 않도록 서서히 종결시킵니다. 종결 무렵에는 2주일이나 3주일 간격을 두고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2주에서 3주. 상담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회 면접, 사례 개념화 또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의 구조화,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작성,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 초기, 중기, 말기의 순서대로 실시를 하고 평가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첫 회 면접에서 사례 개념화 및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의 구조화를 다루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담의 과정인 5장에서는 상담의 실시에 대한 초기, 중기, 말기와 같은 평가를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과정에서는 문제를 제시하고 상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구조화를 만듭니다. 중기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지각과 합리적 사고를 촉진하고 실천 행동을 계획하게 되죠. 종료기에는 실천 결과에 대한 평가, 종결을 하게 됩니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제시된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계, 촉진적 관계 형성 단계,
목표 설정과 구조화 단계에 해당하고, 중기 단계는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단계, 자각과 합리적 사고의 촉진 단계, 실천 행동의 계획 단계로, 종결 단계는 실천 결과에 대한 평가와 종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상담 초기에 일반적으로 20회기의 단기 상담으로 간주했을 경우 20회기를 단기 상담으로 보네요. 첫 회 면접에는 4, 5회기까지가 초기라고 하고, 초기 상담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담자는 아동이 표현하는 내적, 외적 이야기에 주의 깊게 듣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마련합니다. 아동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유로우며 처벌이나 안가품의 두려움이 자신의 내부 세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아동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아동이 안정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 아동을 존중하며 아동의 은유와 상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담 관계 형성 원리에서 공감적인 이해와 무조건적 존중, 신뢰성, 안정성을 제시하는데요. 안정적 공감적 이해란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담자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상담자가 자기를 이해하고 동시에 자신과 정서적으로 연결된 것을 내담자가 느낄 수 있을 때 온전한 것이 된다고 해요. 무조건적 존중이라는 건 내담자의 행동이나 감정, 사고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며 내담자를 하나의 전체적인 인간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뢰성이란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능력이 있고 솔직하며 진지하고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안전성이란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관계 속에서 내담자는 자기의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다양한 행동 대안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용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발달을 지원하고 자신이 가진 문제를 표출하게 하고, 문제가 명백히 잘 드러나야 치료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치료자는 아동의 활동 중의 행동의 특성을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상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급하거나 직접적인 판단, 평가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에 따라 적극적 표현적으로 내면을 잘 드러내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동도 있습니다. 초기에 아동을 파악했다고 여겼지만 경우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고 서로 익숙해짐에 따라 중반기에 새로운 행동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초기 아동 행동의 진단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심리검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상담 면접의 결과를 좀 더 근거 있게 하고 아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어린 시기이므로 다양하지 않지만 유용한 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능검사, 영유아 발달 검사들이 있고요. 행동의 관찰은 영유아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전인적 발달 상황을 드러냅니다. 비언어적인 신체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행동 관찰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동 행동 관찰 기록지가 99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실습을 가서 이제 관찰 기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장 관찰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언어적인 면, 또 교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행동 관찰 기록지가 99페이지 안내가 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부모 상담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행동 문제는
행동 관찰이나 심리 검사로 알 수 있으나 원인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가족의 대응이나 가족적 환경을 청취하면 그 배경을 알고 현재 아동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 부모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놀이 매체의 선정을 살펴보면 영유아가 놀이 활동을 통하여 상담 초기에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놀이 활동에는 아동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자유놀이 활동이나 상담자가 놀잇감을 지정해주는 제한적 놀이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교재 100페이지, 부교재 100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놀이 매체와 놀이 활동의 적합성으로 목표로는 문제와 사건을 능숙하게 다루는지, 신체 표현을 통해서 힘을 기르는지, 감정 표현하는지, 문제 해결과 결단력을 기르는지, 사회성을 기르는지,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기르는지, 의사소통 기술을 기르는지, 이해력을 기르는지, 놀이 매체로는 책과 이야기, 차르, 구조물 쌓기, 그리기, 핑거 페인팅, 게임, 상상력을 이용한 가상여행, 상상을 이용한 가장놀이, 소형 동물 모형, 손인형, 모래상자놀이, 상징 등 활동지가 있습니다. 놀이 활동 매체 시 선정해야 될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 상담 활동을 계획할 때 아동이 초기 상담 때 가졌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활동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으로 구성할 것인지 고려하고, 활동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합니다. 대상 아동들이 계획된 활동을 통해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고려하고, 아동에게 어떠한 심리치료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놀이치료의 경우 아동 중심 놀이치료, 인지행동 놀이치료 등 아동의 증상에 맞추어 설정하게 됩니다. 활동의 종류나 프로그램의 구성은 아동의 연령, 성별, 지능, 적성 혹은 흥미, 난이도 등에 적합한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아동 상담은 매체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매체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활동의 난이도, 활동 선정은 아동이 지금은 흥미를 나타내지 않지만 그 활동을 함으로써 부족한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과제나 활동으로 구성하고, 아동이 좋아하는 활동과 교육적이지만 아동이 하기 힘들어하는 난이도의 활동을 섞어서 7대 3 정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상담 활동 시간은 보통 총 1시간 내외로 하고, 연장아를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일 경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한다고 해요. 활동의 종류가 정해지며 활동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비품을 정비하게 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건 라포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담자와 아동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두 사람의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하고 우애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관심 집중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데요. 관심 집중은 상담에서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열심히 듣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성껏 주의를 기울여 들어줘야 합니다. 수용 및 존중, 아동에게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동이나 상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아동이 표현하기를 원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안전과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동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무엇이든 허용하게 됩니다. 주목하는 부분은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아동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을 뜻하며 아동 상담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주목하기는 아동에게 전심으로 함께하는 것인데요. 내담자가 관심을 집중시키는 몇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 기술을 들려드려 볼게요. 내담자를 향해 앉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다면 방어적이다. 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달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수업에서는 팔짱 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별로 하지 않는데 특히 상담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방어적이라는 표현 교재에서도 안내되고 있지만 우리가 내담자, 상담을 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 중에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좀 교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학생이 본인은 알 거야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이야기를 질문을 해서 제가 팔을 풀어서 교정해 줬던 적이 있어요. 본인은 죄송해요 그러는데 본인이 의도하고 팔짱을 끼는 게 이게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수업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별로 교정해 주지 않았는데 상담이 수업이고 또 본인이 듣고자 하는 답을 얻고자 와서 다가와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제가 얘 좀 건방지네? 이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건 제가 왠지 여러분의 선생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배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팔짱을 낀다 라는 부분이 얼마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주목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때로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여 앉는다. 이것은 내가 이 대화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선을 통한 접촉을 적절히 한다. 대화 도중에 시선 접촉을 피하는 것은 나는 이 대화에 관심이 적다.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를 줍니다. 말하는 사람의 눈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은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주목하여 듣는 것으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언어적 표현은 자신의 생각, 감정을 음성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고 경청을 위해서는 음성 언어의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음성 톤의 강약, 고저, 떨림, 유창성 등의 주의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경청이란 내담자의 언어 메시지에 대한 경청하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언어 메시지에는 내담자의 사실이나 사건, 내담자의 생각, 내담자의 감정 또는 정서가 있기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말 위에 비언어로 표현된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유능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 위에 비언어 메시지에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비언어에 대한 것들이 눈, 몸의 자세, 손발 제스처, 얼굴 표정, 목소리, 자율신경계에 의한 생리적 반응,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눈은 시선, 눈 깜빡임, 눈물, 눈에 힘이 들어감, 몸의 자세는 웅크림, 뒤로 젖힘, 손발의 제스처, 손발의 움직임, 주먹의 짐, 뒤통수를 극적임, 얼굴 표정에서는 미소, 미간을 찌푸림, 입술 떨림, 목소리는 톤의 고저, 강약, 유창성, 떨림, 자율신경계에 의한 생리적 반응으로 얼굴 붉어짐, 참백해짐, 급한 호흡, 땀이 남, 기타로는 복장, 화장, 두발 상태, 반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내담자가 한 말의 일부를 반복해주는 것은 내담자에게 그 말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공감에 대한 감정 반응은 살펴보면 공감한다는 동정과는 좀 다릅니다. 동정은
남의 불행이나 슬픔 따위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여 가슴 아파하고 위로함으로써 이제 누군가에게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공감은 남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러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은 감정이입이라는 말로 대체되어 쓰이기도 하고요. 공감은 주로 감정, 느낌, 정서에 관한 현상이고 이해는 지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상담의 초기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상담의 중기로 살펴볼게요. 상담 중기의 특성은 이제 목표에 대한 심오한 탐색과 분석, 아동의 세계와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상담 목표에 도달하기로 돕기 하는 방법입니다. 상담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은 중기 단계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담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으로 초기 단계가 끝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상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상담자는 상담 초기와는 달리 조금 더 확실하게 아동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아동이 잘 표현하고 발달해 나가는 치료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료실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갑니다. 이 시점부터 아동은 본격적으로 상담 과정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 고통, 투쟁, 공포 등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동은 안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치료자와의 관계를 재검토해 보기 위한 시도를 하므로 상담자는 반드시 아동에게 안전, 무사,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반응해 줍니다.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 놓고 상담 과정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동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심리적 고통에 직면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직면을 마치고 나면 자신감과 기능의 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심리적 또는 행동적으로 퇴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퇴행 행동은 치료적 과정 중에 종종 드러나므로 부모를 힘들게 하거나 예부 활동에서 문제 행동이 더 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은 상담실에 적응이 되고 상담실을 편안하게 느끼면서 내면적인 정서를 표출하게 됩니다.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이나 사건들을 반복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해석을 하고 과거의 실체를 현재에 통합하면서 문제 해결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중기에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며 아동에 따라 그 경험의 강도나 내용도 다르므로 중기를 지내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출현과 해소 시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중기에는 초기에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이 확실히 드러나고 명백해지지만 상담 초기에 가지고 있던 문제 행동들이 서서히 느리게 해소된 그런 감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 행동들이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나거나 잘 드러나지 않은 행동 특징들이 드러나서 치료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요. 두 번째로 새로운 문제 행동의 출현 가능성을 살펴보면 상담 초기에는 아동이 가진 문제를 잘 구조화하고 사례 개념화를 시켰지만 그 이전의 초기 관찰과 상담으로 얻은 정보 중에 누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동은 장면이 편안해짐에 따라서 자신의 요구나 문제들을 드러낼 기회가 생기는 만큼 어느 정도 상담자가 환경을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간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문제 행동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담자는 새로운 문제 행동이 출현했을 때 그것이 새로운 행동이라기보다는 이전에 관찰되거나 진술되지 않았던 부분으로서 아동이 가진 내면을 자세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에서 새로이 대응책을 추가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전문가 입장에서 오히려
해결에 다가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